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귀신이 보인다, 귀신 소리가 들린다. 이게 실제 형체를 눈으로 보고 소리를 귀로 듣는 걸까요? 자신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 귀에 들리지 않으니 그런 존재는 없다라고 말해도 되는 걸까요? 이 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이죠. 밤하늘 어두운 곳을 눈으로 볼 때 빛나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엔 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한 말일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얼마 전까지 그 천문학자들조차도 그랬다잖아요. 그 비싼 최첨단 장비로 왜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두운 곳을 찍고 있냐고 말이죠. 그거 사용하겠다고 줄 선 사람이 몇인데. 그런데 결과는? 이번 이야기는 바람이련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바람이련단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바람이련단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아직도 무신론자의 사후세계나 그런 것들은 믿지 않고 있는데요. 집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교예요. 저처럼 무신론자도 있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불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집성촌 근처에 집안과 관계가 있는 절도 있고, 그래서 저도 어른들 따라서 절에 몇 번 가봤는데 야외 화장실 빼면 뭐 산속에 있으니 분위기도 좋고 나쁠 건 없더라고요. 전 그 절에 스님이 몇 분 계시는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고요. 그냥 같이 가면 슬슬 혼자 절 주변 한 바퀴 도는 정도로 즐기다 오는 그 정도예요. 진짜 그 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그런데 몇 해 전에 좀 희한한 경험을 해서요. 그때 작은 집 동생하고 작은 어머니께 직접 들은 얘기죠. 집안에서 가족묘지 작업을 한다고 해서 고인분들을 잠시 순차적으로 화장을 진행하기 위해서 집안하고 관계가 있다는 그 절에 안치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집안 사람들이 거의 모두 그 절에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 타지에 사니까 다시 돌아갔고, 그 뒤 가족묘지에 모두 안장을 하고서도 100일인가?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그쯤 절에서 따로 뭘 해주셨다나 봐요. 이건 그 뒤 다음엔가 다다음엔가 시집 때 모여서 친척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들은 얘기예요. 작은 집은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식구들이 모두 집성촌에 살고 있고요. 가족들이 모두 불교라 이런저런 일로 그 절에 자주 갔었나 봐요. 특히 작은아버지를 절에 모셨을 땐 더 자주 갔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뒤로 작은어머니가 많이 아프셨다고 하는데요. 이건 사촌 여동생 말이에요. 사촌 여동생이 작은어머니가 절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모시고 그 절에 같이 갔대요. 근데 거기 스님이 작은어머니께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작은어머니랑 스님이 얘기를 나눈 뒤에 작은어머니가 여동생을 불러서 같이 들어가자고. 그래서 옆쪽에 따로 작은 건물이 있는데 불당 같은 곳이겠죠? 스님을 따라서 거기 들어갔고, 그때 작은어머니도 여동생도 거긴 처음 들어갔다고 그래요. 들어가 보니 불상도 있고 한쪽엔 방석들이 쌓여 있는데 맨 앞에 방석이 하나 깔려 있었고, 그 스님이 여동생한테 자리를 한 5개를 준비하라고 하더래요. 그 안에 작은어머니랑 여동생 둘이잖아요. 근데 방석은 5개를 깔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때 여동생 아무 말도 들은 게 없는 상태잖아요. 온몸에 소름이 쫙 올라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조용히 방석 5개를 깔고 앉았대요. 그리고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불경을 외우고 마친 뒤에 그 건물에서 아예 밖으로 나온 뒤에 하시는 말씀이, 쉽게 말하면 업 때문에 고통을 받는 영혼 셋이 보이더래요. 작은어머니 주변에. 그런데 말이죠, 작은어머니가 많이 아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네 병원부터 서울에 있는 큰 병원까지 안 다녀본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그런 거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작은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 없거든요. 집안에 걱정될 일도 없고 자식들도 다 잘 됐고, 작은어머니 스스로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고 하시는 분인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그러던 중에, 이건 작은어머니가 해준 말씀인데요, 그렇게 아픈 와중에 돌아가신 작은아버지가 와서요, 어딜 그렇게 같이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때 작은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왔는데도 그걸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이 아프니까 나중에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또 이게 이상한 게,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누가 옆에서 계속 그러면 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하는 게 거의 정상이잖아요. 근데 짜증이 나지 않더래요.
그냥 멍한 상태? 그런 기분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이 아프니까 나중에 가자고 그렇게 차분하게 말을 하니까 지금 같이 가자고 왜 안 가려는 거냐고 그때부터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작은아버지 얼굴이 셋, 몸통은 하는데 얼굴 셋이 붙어있더래요. 작은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데 이거 뭐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때 작은어머니는 살려달라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여동생이 울고 있는 작은어머니를 깨운 거고, 그리고 며칠 뒤에 그냥 여동생하고 가볍게 산책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랐다가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절에 가게 된 거였다는데, 절에서 스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작은어머니는 그때까지 아무 말을 한 것도 없고 스님도 작은어머니랑 따로 말씀 나눈 게 같이 기도를 드리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그게 전부였대요. 그리고 작은어머니께 보였던 작은아버지는 실제 작은아버지가 아니라는 말까지. 그 말에 여동생이 그럼 그건 뭘까요? 했더니 앞에서 말한 그 업하고 관련된 그 얘기 외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은 말씀은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 작은어머니 상태도 좋아지기 시작했고 시제를 지낼 땐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작은어머니랑 여동생은 그 뒤에도 절에 가면요 일부러 그 스님을 찾아서 따로 인사를 드리고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작은어머니랑 여동생도 그 스님하고 친분이 있는 집안 어르신이 말해줘서 알게 된 건데, 그 스님 눈에 장애가 있어서 말이죠 사물을 보는데 많이 불편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늘 작은어머니랑 여동생을 정확히 알아봤는지 그게 작은어머니도 여동생도 궁금하고 신기하더라고. 어르신이 말해주기 전까진 전혀 몰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친분이 있다는 어르신 말이 그 스님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좀 있다고, 삿된 것들한테 시달린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 스님이 도와줬었다고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 것은 잘 안 보여도 귀신 보는 눈이랑 귀신 소리 듣는 귀는 따로 있는 거겠지 하는 말까지. 그리고 작은 어머니랑 여동생이 그 스님을 만난 뒤 반년 정도? 그쯤 지나서 여동생이 그 스님 꿈을 꿨대요. 스님이 꿈속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합장하고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작은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작은 어머니도 똑같은 꿈을 꾸셨다고. 그런데 그날 새벽 그 스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을 땐 무신론자의 사후세계도 믿지 않는 저였지만 많이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람이련다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참 신기하단 말이죠. 스님이 꿈에 나온 뒤 돌아가셨는데 그걸 둘이 동시에 꿨다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랑 비슷한 것들도 많잖아요. 태몽도 입장은 반대지만 동시에 꾸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고, 누군가 죽기 전에 친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무슨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그 사람과 관련된 꿈을 꿨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진짜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귀신을 보는 눈은 따로 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눈이 안 보이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에겐 귀신이란 존재도 없는 거 아니냐고. 귀신도 결국엔 보이고 들리니까 무서워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참...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혹은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이사하면 떡도 돌리고 주변에 인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엔 이사 오는 분들이 없는 건지 떡이 안 들어와요. 이사 왔다고 인사하기 부끄러우면 조용히 문 앞에 비대면으로 떡만 조용히 두고 가도 되는데 말이죠. 이삿짐 차량들은 가끔 눈에 보이는데 나가는 사람만 있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 건가? 담배님들은 어떻게 이웃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계시나요? 이번 이야기는 소금강냉이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소금강냉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소금강냉이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년 전쯤 재수를 하던 시절 노량진에 있으면서 주말에 한번 집에 갔었거든요. 그때 저희 집은 부모님이 얼마 전까지 운영하신 그 작은 동네 슈퍼가 하나 있었고, 그 15층인 아파트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집은 15층에 6층. 그리고 형이 하나 있는데 그때 형은 군대에 있었고, 노량진에서 점심 먹고 출발해서 집에 도착하면 저녁 9시 전쯤 됐거든요.
부모님도 9시쯤 가게 문 닫고 정리하고 오시면 한 10시 전쯤 되셨어요. 그래서 가게로 바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갔었는데, 그래서 그날도 다른 때랑 마찬가지로 그냥 아파트로 가고 있었어요. 가면서 어머니랑 간단히 통화도 하고, 어머니가 형 휴가 나왔다고, 전날 휴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날 가게에서 주무시겠다고, 형 들어오면 굶지 말고 둘이 알아서 잘 차려 먹으라는 그렇게 사랑 가득한 말씀까지. 저희 식구는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에는 그 가게에 방이 하나 붙어 있어서요, 거기 방 하나에서 다 같이 생활했었는데요. 아파트로 이사 오고 난 뒤에 제 방이 따로 생기니까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간 뒤부터 가끔 그 아파트를 올려다보면서 제 방을 찾아보곤 했어요. 그날도 집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쳐다보는데, 가까이 가니까 앞집 아주머니가 베란다에서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앞집에 혼자 호프집을 하는, 당시 50 좀 넘었나 싶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쯤 되는 아주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가끔 담배를 태운다고 베란다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땐 집에서 담배를 태워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런가 싶었는데, 다시 슬쩍 보니까 사람 뻘쭘하게 뚫어지게 쳐다보네. 뭐 관계가 서로 나쁘지도 않고 인사하고 지내는 집이라 그때도 뻘쭘하지만 가볍게 인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형이 없네. 형한테 전화했더니 친구 만나러 나갔다고, 술 한잔하고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전화 끊고 혼자 간단히 차려 먹고, 그리고 자려고 씻고 방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기분이 좀 뭐랄까, 꿉꿉한? 이불이라든지 방 전체가 축축한 기분이 들어요. 이상하네, 왜 이러지? 그땐 여름도 아닌데. 그렇게 뜬 눈으로 있다가 금방 자정이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 방에 작은 베란다가 있거든요. 거기 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커튼에 실루엣이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뭐지? 하고 커튼을 걷어보니까 안겁도 없네.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진짜 누가 있는 것 같았는데 말이죠. 하도 이상해서 문 열고 나가서 바깥까지 보고 들어왔거든요. 이상하네 하면서 들어와서 문 닫고 다시 자려고 누웠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선잠이 든 건가? 살짝 반쯤 깨어있는 상태, 그런 비슷한 상태였어요. 그런 식으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모라모라 막 울리는 소리가 들려와요. 아, 이것도 올 게 왔구나 싶었죠. 가끔 앞집 아주머니가 장사 마치고 들어오면 그렇게 TV를 크게 틀어놓고서는 잠을 자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새벽에 민원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민원의 경비 아저씨가 와서는 집 앞에서 막 소리치고 문을 있는 대로 두드리는데요. 열지도 않아요. 복도에 경비 아저씨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데도 사람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그러다 조용해지면 해결됐구나 하고, 근데 그땐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다른 땐 제가 먼저 경비실에 폰을 넣은 적이 없는데 그때는 진짜 못 참겠어요. 진짜 신경을 막 긁는다는 느낌? 그리고 뭘 보는지 여자가 막 히히히 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더라니까요. 진짜 음산한 기운 있잖아요. 그게 막 저한테까지 전달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경비실에 폰을 넣었죠. 근데 이게 고장났는지 잡음만 들려요. 그래서 직접 나갔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데 소리가 계속 들려요. 막 히히히 거리고 아주 난리 났어요. 그렇다고 제가 직접 뭐라고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잽싸게 내려가서 경비실로 갔죠. 경비실이 중앙현관 바로 앞에 있거든요. 새벽이니까 불이 꺼져 있는데 아저씨가 앉아 계세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상황 얘기를 했죠. 그때 아저씨도 주무시다 일어나셨는지 말씀은 없고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저는 바로 집으로 올라갔고, 그러고는 한참이 지났는데도 계속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땐 다시 내려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 정도면 나 아니더라도 다른 때처럼 누가 말하겠지 싶어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참았는데, 그러다 억지로 잠이 들었나 봐요. 아침이에요. 형이 깨우더라고요. 언제 왔냐니까 새벽에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밥 먹으러 가게로 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준비하고 형하고 같이 나갔고, 그 가게에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아침을 먹다가 전날 있었던 일을 얘기했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요. 어머니가 며칠 전에 앞집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 지금 빈집이라고. 그래서 나 진짜 어제 들어가면서 봤다고. 그리고 그 아줌마 가끔 술 취해서 TV 크게 틀어놓고 자지 않냐고. 새벽에도 전처럼 TV 소리가 크게 나서 경비실에 다녀왔다고. 그랬더니 아버지랑 어머니가 얘가 지금 뭔 말이냐고. 앞집은 확실히 빈집이고 경비실은 통합된다고 해서 거기 사람 없다고. 제가 진짜 그때
심장이 벌렁거리고 진짜 이상한 놈 됐었어요. 부모님께서 걱정도 하시고. 어쨌든 그래서 형하고 다시 집에 들어가면서 살펴봤죠. 그런데 경비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통합된다는 경비실로 가서 경비 아저씨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래야겠더라고요. 안 그럼 막 진짜 답답하고 머리 아파서. 어쨌든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저희 집 앞에 경비실 거기 아저씨 안 계시냐고. 그랬더니 부모님 말씀하고 같아요. 통합된 뒤론 거기 아무도 없다는 말. 그 말 듣는데 진짜 온몸에 소름이 올라오는데, 그리고 어제는 어두워서 못 봤었는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월요일날, 그러니까 다음날 이사 온다고 그래요. 뒤쪽 큰 베란다 쪽으로는 이사 관계로 주차자를 비워달라는, 양해 부탁한다는 그런 안내글도 있고. 그땐 진짜 망치로 한대 이 시계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마른 북어도 새까맣게 돼서 썩나요? 부모님이 북어에 명주실 감은 거 그거 이사 오고 제 방에 뒀었거든요. 어머니랑 친한 아주머니가 이사했다고 줬다는데 그거를 현관에 두기도 그렇고, 그래서 별뜻 없이 그냥 제 방에 뒀던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날 짐 챙기다가 그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게 시꺼멓게 색이 변해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명주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곰팡이가 꼈는지 그것도 색이 변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 기억에는 얼마 전까진 그게 멀쩡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성격에 그게 변한 지 오래됐으면 바로 치우셨을 텐데, 그게 좀 이상한가 이 정도도 아니고, 북어에서 나는 건지 실에서 나는 건지 악취도 나고 이 색도 변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뒤로 뭔가 있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2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소름 돋는 경험이었습니다. 소금강냉이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집이 이사를 가서 빈집인데 사람이 있어. 혹시 이사 오기 전에가 뭐냐, 인테리어 관련해서 그런 분들 아니겠죠? 도배라든지 그게 일정이 빠듯해서 야근을 하시나 말이죠. 아닌가? 그런 거 없나요? 그리고 부거나 명주실도 변질이 됐는데 어머니께서 몰랐을 수도 있고, 커튼 너머 실루엣도 눈에 피로가 가득해서 헛것을 맞거나 기분 탓일 수도 있고, 뭐 이불도 이유 없이 축축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비어있는 경비실에서 사람을 본 거라든지, 빈집에서 새벽에 통로가 울릴 정도로 소리가 들렸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소금강냉이님 혼자 듣고 혼자 본 거니까 착각일 수도 있겠다라고, 아님 꿈이라도 꾼 건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애써 다 부정하려고 하니까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전 우연이거나 착각이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이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소금 강냉이님께서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을 모두 우연이고 착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24입니다. 단페님들, 혹시 오래전에 본 사람인데 전보다 늙지 않고 더 젊어진 그런 사람을 봤다면 어떨까요? 뭐 지금 시대엔 이게 불가능하진 않잖아요. 얼굴에 뭐 좀 집어넣고 성형수술로 젊어졌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말이죠. 이렇게나 저렇게나 외모야 어느 정도 젊게 보이는 게 가능하겠는데, 그런데 오래전에 본 할머니가 오히려 회춘을 하고 거기에 귀신까지 쫓는다면 그럼 어떨까요? 이번 이야기는 비타님께서 운영 중인 괴담 채팅방에서 회원분이 직접 경험했다고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앞으로 비타님의 도움으로 괴담 채팅방에 올라오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비타님, 많은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비타님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24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1990년 초쯤에 산골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산골마을은 흐르는 물을 기준으로 동네가 나뉘었는데 따로 마을 이름은 없고, 심지어 윗마을 아랫마을 뭐 그런 것도 없이 마을 사람들은 그냥 서로 옆 동네라고 불렀었어요. 그리고 당시 그 마을엔 놀이터라든지 뭐 작은 산골마을이다 보니 아이들이 따로 놀 곳이 없잖아요. 있어봐야 동네랑 동네 사이로 흐르는 그 물가를 기준으로 죄다 논이고 밭이고 죄다 산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옆 동네 친구들하고 산과 들로 놀러 가는 게 그게 전부였죠. 옆 동네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날도 옆 동네로 놀러 가서 노는데, 놀다 보니까 물가에 그 물뱀 새끼들이 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들은 뱀들을 잡아서 놀게 되는데요. 평소에도 애들이 꽤 짓궂어서 동물들을 많이 괴롭히고 또 가지고 놀고 죽이고 그랬었는데, 그날은 그 물뱀 새끼들이 걸린 거죠. 애들은 그때부터 물뱀 새끼들을 죽이고 때리고 이걸 반복하는데, 전 동물들을 가지고 논다든지 괴롭히는 게 별로라 그 애들하고 놀다가도 그렇게 동물들을 괴롭히게 되면 조용히 뒤로 빠져서 구경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돼서 조용히 뒤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등이 굽고 머리는 산발에 눈 한쪽이 오므라져서는 그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 외눈이신 거죠. 그런 모습을 한 할매 한 분이 우리한테 다가와서는 막 돌을 던지세요. 그렇게 돌을 던지면서 엄청 다급하고 화난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요. 이놈들 그러다 애미뱀한테 저주받는다고, 냉큼 그만두고 빨리 가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랑 다른 친구들은 그 할매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진짜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마귀 할멈 같았거든요. 엄청 무서워. 그래서 그 뒤로 뱀들이 있는 쪽으로 가지 않았는데 말이죠. 근데 친구 중 하나가요, 그 할매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막 돌을 던져도요, 그냥 실실 웃으면서 죄다 무시하고 계속 그 짓을 반복하더라고요. 죽이고 때리고 그렇게 잔인하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친구 허벅지에 물고름 같은 게 차더니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 잘은 모르는데 그 어른들 말로는 그게 나중엔 어른 주먹보다 훨씬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도 나고 헛소리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의식도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 병원을 여기저기 다녀도 그게 왜 그런지 그 의사들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더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아픈지 그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말이죠, 엄청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엄청 아파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얼마 전 물가에서 본 그 할매, 마귀 할멈처럼 무섭게 생긴 그 할매가 그 친구 집 앞까지 온 거예요. 그러고는 그 친구 집 대문 앞 기둥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입으로는 알아들 수 없는 말을 계속 옹을거리더라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안 그래도 애가 중리산이 뭐 아주 그냥 속 시끄러운데 대문 앞에서 뭔 이상한 할매가 그러고 있으니 바로 친구 엄마가 나온 거죠. 지금 뭐 하냐면서. 방문을 열자마자 맨발로 대문까지 그 마당을 달리면서, 그 친구 엄마도 마을에서 한승가라기로 소문난 아줌마였대요. 이건 어른들 세계니까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대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아줌마한테,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거의 반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아줌마한테 그 할매가 냅다 소리를 지르더래요. 어여 그 애나 데리고 나오라고, 그의 저주 오늘 안 풀면 사흘을 못 넘긴다고, 이렇게 다짜고짜 소리를 치니까 그 말에 친구 엄마는 잠깐 멍하니 그 할매를 쳐다보는가 싶더니만 바로 자리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엄마는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바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더니만 그 걷지도 못하는, 아니 걷기는커녕 그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친구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그런 친구를 보더니 할매가 자기 입에 뭘 막 넣어요. 그리고 그걸 한참을 우물우물 하더니 친구 몸에 푹 하고 뱉어내고, 그러곤 그 이상한 막대기로 사정없이 친구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 엄마가 이제 보다 참지 못하고 할매한테 달려들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울고 승질내고 그러면서 말리려고 들고. 그러니까 어때요? 할매는 또 그런 친구 엄마를 막 밀쳐내면서 애 살리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그것도 욕을 아주 찰지게 섞어가면서 말이죠. 그러곤 바로 할매는 친구한테 좀 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호통을 치듯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좀 전에 했던 행동을 막 반복하세요. 그런데 그때 친구 아빠가 달려오는 게 보여요. 막 허겁지겁 막 큰 소리로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아마도 시내에서 약을 사오는지 싶은데 자세한 건 저도 모르니까. 그렇게 친구 아빠가 달려오더니 상황 파악을 하려는지 잠깐 둘러보고, 그리고 할매를 이상한 듯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그런데 그냥 그 상태로 멈춘 듯이 아무 말도 않고 서 있어요.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막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런데 표정은 좋지 않아요. 제가 봐도 딱 화난 얼굴인데 뭐라고 하지는 않는 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죠. 그게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주변엔 긴장감이 돌았어요. 동네 어른들도 친구 아버지랑 그 할매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 그런데 그때 의식이 거의 없던 그 친구가 갑자기 크게 울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다기보다는 크게 막 울면서 여기저기 기어다니는 모습? 그게 더 어울리는 표현 같고, 그리고 그 뒤로는 어른들이랑 이제 어여 가자고 해서 돌아왔는데요. 친구는 그 뒤로도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만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만나니까 무력도 사라지고 다행히 건강해 보였어요. 좀 달라진 거라면
말이 적어지고 얌전해졌다? 그리고 가끔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어쨌든 우린 그 뒤로 동물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 물가에서 물뱀이 보이면 그냥 도망치다시피 거기서 나왔는데요. 그 친구한테 일어난 일이 그 할매 말처럼 어미뱀의 저주일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건 이제 나중에 어른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 말이죠. 그 친구가 정신을 차린 뒤에도 그 할매가 친구한테 계속 뭐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울음까지 멈추고 착한 아이가 됐을 때 말이죠. 친구 엄마는 할매한테 돈으로라도 살해하려고 했는데 할매가 부정탄다고 썩 꺼지라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또 잘리게 욕 섞어주시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이야기를 듣던 동네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상하다고. 그 할매는 내가 어릴 적에도 할매였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아저씨들도 공감하듯 그 고개를 끄덕였고 오히려 전보다 더 정정하시고 더 젊어지신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비타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죠. 이유 없는 학대, 이유 없는 살생, 피해야겠죠. 이 사연을 작업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시절 참 순수하게 악했구나 하는 생각. 왜 그랬을까 싶어요. 많이 후회되고. 그런데 그 할머니, 동네 아저씨가 자기가 어릴 때 본 모습보다 오히려 건강하고 회춘을 듯한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어디 용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이라도 받으신 걸까요? 아니면 그 할머니께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교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